솔직히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밥 한 숟갈 와서 먹는 게 미국 놈보다 밉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삼시세끼 먹으면 얼마나 밉겠습니까? 아무리 이제 친척이고 해도 자기 먹고 살기 바쁜 과정에 오면은 밉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니까 저를 받아줬어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렇게 얻어먹는 게 너무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는 못 다니고 제 하루 일상이 산에 올라가서 땔감을 구해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애들이랑 이렇게 똑같이 구해오는 게 아니라 어른만큼, 나무를 어른만큼 지어서 내려오고, 그리고 내려오면 그걸 다 토막내서 이제 다듬어서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밥하고 저녁에 불 떼고 물 길어오고 빨래하고, 이런 게 제 하루 일상이었어요. 토끼풀 뜯고 미나리 뜯고 뭐 산 나물 뜯고, 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다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슬펐던 게 뭐냐면, 가끔같이 저도 어른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어른이 돼서도 똑같아요.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제일 슬펐던 게 뭐냐면, 자그마한 실수를 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면 실수를 하면 누군가가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제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실수를 안 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실수가 되고, 그러면 또 욕 먹잖아요. 근데 욕 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밖에 나가서 보름달 이렇게 동그랗게 떠 있는데, 그때는 뭐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냥 북한에서 이제 하느님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느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나는 내 편이 들어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왜 나는 엄마 곁에 없어야 되냐고, 왜 엄마는 없고 아버지도 없고 왜 내 편은 없냐고, 왜 우리 가정은 왜 없냐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그러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막 엄청 울었었어요. 뿐만 아니라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바위 같은 게 있어요. 바위 같은 게 있으면 바위 위에 올라가서도 막 그렇게 중국 땅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탈북했다는 사실을 아니까 중국 땅을 바라보면서 나무 하다가도 그만두고 올라가서 막 엉엉 울고 막 그러면서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막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이 좀 닥쳐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나만 보면 돌멩이 던지고, 어른들은 좀 이제 내가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자기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 걸 이제 눈치채고 나서부터 좀 너무 힘들었고, 왜 나는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에 좀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 그 늪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탄강이 많아요. 그래서 늪이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석탄을 이렇게 캐는 그런 굴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물이 차오르면서 무너져서 늪이 생긴 건데, 점점 들어가면 엄청 깊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살하려고 그 물속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무릎까지 물이 오고, 배꼽까지 오고, 점점 가슴까지 오고, 목까지 오고, 코까지 오고, 무섭더라고요 이게. 나는 왜 죽어야 되지?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데 자신이 좀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갑자기 눈물 나네. 행복했던 기억도 없고, 사랑받았던 기억도 없고, 왜 나는 죽어야 되지? 그 생각에 다시 나왔어요. 다시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그래 나도 한번 살아보자, 앞으로도 행복해지겠지 하고 물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일상생활을 다시 돌아갔죠. 한 집에서 먹고 살긴 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집에 가서 또 다시 저 좀 먹여주세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네, 그렇게 살다가 솔직히 저는 뭐 갈 곳이 없어서 탈북한 게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중국으로 떠난 지 5년 정도 됐는데, 5년 뒤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브로커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근데 이것도 우연이 아닌 게 뭐냐면, 제가 진짜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친척집이 하도 못 살고 하니까, 내가 여기서 더 지내면 너무 민폐겠다,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내가 일을 해준다고 해도 그 식량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간다는 얘기도 없이 보따리를 챙겨서
나오게 됩니다. 그 집을. 그래 나왔는데 진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럭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버럭산 밑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갈 곳이 없고 그냥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저희 동네에 한 삼촌이 저를 보고 이제 자기네 집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삼촌도 제 사정을 뻔히 알아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가서 이만한 이제 사라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사라에다가 옥수수밥을 가득 채웠어요. 채워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 그걸 다 먹겠어요? 못 먹죠. 그런데 저는 그걸 다 먹었습니다. 너무나도 배가 고파가지고 쫄쫄 굶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만한 사라에 담은 옥수수밥을 다 먹었어요. 근데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저녁에 또 먹어야 되는데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 집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연이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갈 곳이 없어 해.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자라고 이 아저씨가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와이프 입장에서도 당연히 키우기 쉽겠죠. 그런데 식량난. 북한은 식량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와이프는 뭐 어쩔 수 없이 반대를 하고 막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그걸 또 보니까 제 마음이 또 미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삼촌 집에서 또 이렇게 사는 것도 미안한데 여기까지 와서 이제 남한테까지 민폐를 주니까 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서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 집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갈 곳이 없게 됐죠. 그러다가 또 저희 친할머니 친구가 또 저를 보고 자기네 집에 또 데리고 갔어요. 자기네 집에 데리고 가서 한 이틀 동안 저를 이제 먹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불쌍하다고 쌀밥을 주더라고요. 북한에선 쌀밥이 엄청 귀해요. 쌀밥을 줘서 거기서 할머니가 이제 불쌍하구나. 아이고 어떡해. 내가 너를 키우고 싶은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어.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틀 동안 그 할머니네 집에 있다가 또 다시 나왔어요. 또 다시 나오는데 한 30km? 40km? 30km 정도 되겠다. 그 키로를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샛별에서 온성까지 그 거리인데 정확하게 저는 이제 몇십 킬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침 7시 출발하면은 저녁 밤 10시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혼자서 이제 터벅터벅 뭐 물론 우리 이모 집에 온송에 있는데 당겨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 살겠다고 이제 제가 그 집을 나와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가고 있는데 어떤 이제 모녀가 둘이서 이제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상태고 같은 길을 계속적으로 열 몇 시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쟤 되게 불쌍하다. 어린애가 어떻게 저 먼 길을 걸어가지? 막 그러면서 둘이서 막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2명에서 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걸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들은 제가 삼촌 집에서 뛰쳐나와서 지금 다른 집에서 며칠 동안 묵었잖아요. 그 상황에 이 사람들은 엄마가 보낸 브로커인데 삼촌 집에 갔는데 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긋났는데 그날 다시 이렇게 길가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랑 저랑 이제 말을 못 섞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달이 지나서 그 사람이 저희 이모 집에 딱 찾아온 거예요. 근데 봤는데 그날 같이 왔던 사람이네?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도 온성에 와서 또 저를 한 달 동안이나 헤매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헤매서 찾았던 게 그 옆에서 같이 걸어가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브로커 손을 잡고 이제 다시 2번째 탈북을 하게 됩니다. 2번째 탈북을 딱 시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뭐 돈을 많이 주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만강을 목숨을 걸고 넘어야 돼요. 뭐 나중에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 두만강 건너는 자체도 되게 안전하게 돈 주고 건넜다고 하는데 저는 안전하게 건너진 않았어요. 농장원인 것처럼 이제 허리띠에다가 보따리 이거 차고 엎드려서 보복정진하면서 이제 앞에 경비대가 쉬는 시간에 이제 탈북을 시도를 해서 철조망을 넘어서 이제 탈북을 했는데 엄마가 잘 살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 살고 있진 않았더라고요. 임신매매를 당했고 또 그 집안도 되게 못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에서 사는 것도 좀 눈치 보여서 15살에 그냥 나왔어요. 그 집에서. 그러니까 엄마를 만난 지 몇 개월 안 돼서 저는 독립을 한 거예요. 헤어샵 가가지고 저 먹여만 주고 재워만 주면 되니까 일만 시켜달라고 이제 중국어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떠듬떠듬 하면서 이제 가서 얘기를 했고 또 그 사람들이 저를 받아줘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이 먹을 나이였어요. 아침마다 너무 배가 고픈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쩔쩔쩔 굶은 상태였고 너무나도 배고파서 이제 엄마 찾아가서 나 돈만 좀만 줘. 나 아침 배고프니까 이제 그것만 사 먹게 해줘라고 했는데 저희 엄마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정착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되게 기인을 만나서 제 중국인 신분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그리고 제가 태어난 날짜 그리고 누가 저를 태어나게 해줬는지 어느 학교에 다녔는지 증명까지 다 떼서 지문도 다 제 거였어요. 그래서 중국인 사람으로 중국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